오랜만에 모임. 분명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피곤합니다. 현관문을 닫고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죠.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약속이 취소되면 내심 기뻐하며 안도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인맥이 넓은 사람을 사회성이 좋다며 칭송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만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무거운 죄책감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어울려야만 정상이라는 강박을 갖게 된 걸까요? 수정 K는 그녀의 저서 콰이어트에서 이를 외향성 이상주의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초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인격의 시대였습니다. 진지함, 규율, 명예, 그리고 혼자만의 수양을 중시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세일즈맨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은 성격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나를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크게 말하고 시선을 끄는 것이 곧 능력이자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변했을 뿐 당신의 성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 뇌구조, 정확히는 에너지를 얻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하는 뇌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크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보상, 쾌락, 흥분을 느끼게 하죠. 이들은 도파민 시스템이 다소 둔감한 편이라서 시끄러운 음악, 새로운 사람, 북적이는 환경 같은 강력한 외부 자극이 주어져야만 뇌가 비로소 쾌감을 느끼고 충전됩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이 너무 예민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과도한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가 피로감을 느끼죠. 대신 내향적인 사람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전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조용히 무언가를 기억해낼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을 때,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향을 맡을 때, 깊이 있는 책 한 권에 빠져들 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이 최소화된 조용한 환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때 비로소 최적의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세틸콜린을 필요로 하고 도파민에 민감한 뇌를 가진 사람이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모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들어오는 자극의 양이 허용치를 초과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각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로 치면 수십 개의 고사양 프로그램이 한 번에 켜져서 발열이 심해지고 버벅거리는 상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싫어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뇌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방전된 것뿐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미세한 목소리 톤, 주변의 소음까지 하나하나 다 흡수하고 분석하느라 뇌가 과부에 걸린 것이죠. 여기에 더해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유독 기가 빨리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몰 토크, 즉 가벼운 잡담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날씨 이야기, 어제 본 예능 프로그램,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를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은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삶의 의미, 가치관, 깊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의 깊은 대화를 훨씬 선호합니다. 여러 명과 얕게 교류하는 것보다 단 한 사람과 영원히 통하는 대화를 나눌 때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모임에 다녀와서 유독 허무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나의 뇌가 원하는 깊이 있는 교감을 하지 못한 채 얕은 대화에 에너지만 쏟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민하고 쉽게 방전되는 뇌는 불리하기만 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뇌에서 깊은 사고, 자기 성찰,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바로 외부 자극이 차단된 고요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수정 K는 콰이어트에서 애플을 공동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자유롭고 시끄러운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나올 것 같지만 개인용 컴퓨터라는 세상을 바꾼 발명품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워즈니악은 남들이 다 퇴근한 조용한 칸막이 책상에 홀로 앉아 또는 집의 차고에 틀어박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애플 1호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훗날 최고의 창작물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더십에 있어서도 조용한 사람들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란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 넘치며 무리를 이끄는 외향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외향적인 리더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돋보이게 하는데 뛰어나지만 때로는 부하 직원들의 좋은 의견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리더는 훌륭한 경청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직원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이었던 로자 파크스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역시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세상을 호령하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신념과 깊은 공감 능력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혼자서만 살 수는 없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예민하고 훌륭한 뇌를 다치지 않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버드 대학교의 성격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 교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자유특성 이론을 소개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커리어를 위해 수십 명 앞에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소중한 친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복잡하고 시끄러운 장소로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일터에서 혹은 특정 모임에서 놀라울 정도로 밝게 행동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회복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향성을 연기하느라 에너지를 썼다면 반드시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온전히 쉴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대꼈다면 점심시간 20분만이라도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들어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퇴근길에는 이어폰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걷거나 주말 중 하루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단톡방, 억지로 나가야 하는 주말 모임 같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사회적 기준에 맞춰 인맥을 넓히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나를 돌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내향인에게 넓은 인맥은 곧 처리해야 할 피곤한 정보의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연락처에 수백 명의 번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이해해주는 한두 명의 깊은 관계, 그리고 당신을 온전히 안아주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벽하게 굴러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용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활발해지려 자기 개발서를 읽고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호수가 바다처럼 거칠게 파도치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의 진정한 가치는 그 깊고 고요함 속에 세상을 맑게 비춰내는 데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빨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간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비정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이 그만큼 섬세하고 깊으며 에너지를 안으로 응축시키는 특별한 힘을 가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억지로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리해서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자책하는 일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가 요구하는 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며 당신만의 조용한 힘을 길러 나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온전하고 당신의 그 조용한 성향은 세상을 더 깊고 다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